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선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노란 딱지가 너무나 많이 붙어서 이 방송을 재미가 없나요 이거? 이게 무슨 구독자도 잡아놓고 맨날 며칠 가도 안 올라가지, 시청률도 잡아놓고, 더더욱이나 노란 딱지 붙여서 이제는 뭐 모든 걸 다 아예 그냥 수족을 다 묶어버리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네, 대단해. 자, 이런 것 때문에도 열이 받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참다 못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선거판에 지 멋대로 헛소리를 쏟아내는 바로 저 좌파 진영의 민주당의 김태년을 좀 까주고자 합니다. 와, 이거 참 어지간하면 선거판이라 뭐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자가 아주 입에서 뽑아내는 말을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화를 내리고 정확하게 좀 까드릴까 합니다. 먼저 뭐 선거 이전에 씨부린 것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선거 기간에 내뱉고 있는 이 헛소리를 기준으로 신랄하게 좀 까들까 합니다. 김태년은 지난 2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거구 정치인으로 몰기 위해서 난데없는 태극기 세력을 수반합니다. 김태년이는 이날 거구 정치인 오 후보의 등장과 함께 강기 어린 태극기 부대의 강함은 도심 할극이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김태년은 자신의 입으로 광기 어린 태극기 부대의 강함은 도심 할극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강화문 광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들의 명예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1,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서 태극기를 들었고, 수많은 해외 교포들까지도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습니다. 김태년이는 우파 변호사 단체 및 시민단체를 통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 직무대행이라면 아무리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사용하는 단어에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들으면 별거 아닌 것이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을 알면 저처럼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광기. 이 광기는 미친 정세나 기미를 말하는 겁니다. 즉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국민 전체를 미친 정세를 앓는 마치 미친놈이나 또라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이가 말한 활극은 서로 맞붙어서 치고받는 격렬한 싸움이나 총격을 말합니다. 아무리 조상이 뚫어진 입이라 해도 이게 국민들을 보고 할 소리입니까? 만약 김태년이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광기와 할극으로 망발을 퍼본 태극기 세력이 민주당을 쳐들어갈 겁니다. 직접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광기인지 뭐가 활극인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화문 광장에서 몇 년째 집회 사회를 보았지만 김태년이 말대로 광기를 부린 적도 없고 도심 활극도 벌인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 뉴스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말 뉴스예요. 강화문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을 폭행하고 이런 난투극을 벌인 집단은 태극기 세력이 아니라
강성 노조와 백남기 관련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집회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태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정당하고, 정당하게 집회를 하는 거는 광기니 난동이니 무슨 이런 활극이니 이게 용서됩니까, 국민 여러분? 김태년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8일에는 어제죠. 오세훈 후보를 극우 정치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가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 부대 난동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난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난동은 기물 따위를 부수며 무질서하게 마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김태년이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제가 하를 가라앉히고 일단 김태년이가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존경심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데다 저를 포함한 1,200만 태극기 세력들을 강기와 난동자로 지칭을 했으니 그래서 내가 선배로서 자네에게 말을 좀 놓겠네. 어이 김태년 보시게 이번 빗떨어져도 말을 바로 하라 했다고. 자네가 여당 대표 대행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아니면 배지 달고 뭐 원내 대표하더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는가? 자네가 욕을 하건 비판을 하건 지랄을 하건 뭘 하건 왜 입만 열면 자네하고 아무 관계없는 태극기 세력을 그 지저분한 선거판에 툭하면 끌어들이냐 이거야. 자네가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려면 오세훈 후보만 공격을 하라고. 자네가 뭔데 말끝마다 그 더러운 입으로 태극기 부대를 끌고 들어가서 분탕질을 하냐 이거야. 더러워 냄새나. 거기 들어가기도 싫어. 이번 선거에 태극기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 자체가 역겹다고 이 사람아. 박원순과 오고돈의 그 추잡스러운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더러운 보궐선거를 하는 그 자체가 생각만 해도 구토가 날 지경인데 왜 입만 열면 거기다가 태극기 세력을 자꾸 끌어들이냐고. 거구가 됐건 뭐가 됐건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라고. 왜 자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1,200만 태극기 세력을 왜 당신들의 추잡스러운 선거에 이용하느냐 이거야. 나 치고 아니 국민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박원순이하고 오거돈이하고 성추행해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주대기 닫고 쪽팔려서라도 창피해서라도 국민 보기에 미안해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면서 태극기 세력들을 거기다 끼워드리고 무슨 온갖 망발을 쏟아내는 거야 이게.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들이 어이 김태년이 자네한테 무슨 밥을 달라고 했는가 아니면 뭐 떡을 달라고 했는가. 문재인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니 도저히 안 돼서 나라를 좀 제대로 운영하라고 하기 싫으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채찍을 들면 명색이 여당이라면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용서가 안 될 것인데 어디서 망발을 쏟아내는가 이게. 여보시게 내가 30년 넘게 글을 써왔지만 광기, 활극, 난동이라는 단어는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야. 이낙연한테 물어봐. 기자 출신이니까. 이 뭐 아직 잘 모르나 본데. 광기, 활극, 난동 이런 것들은 조폭들 용어 아니면 강성노조나 극자들에게나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서 이렇게 애국 국민들에게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고 이런 용어를 동원해서
애국 국민들을 향해서 망발을 하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야. 참, 그런데요, 이 자들은 말을 하면서 며칠 전 얘기, 어제 얘기는 구분도 안 하나 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뭔가 영원히 따로다른 것 같아. 웃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28일 김태년이가 이런 말도 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아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이런 글을 올려놓았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국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라는 표현은 말을 빙자한 언어폭력이다. 보편과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야, 이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문재인가 국정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에? 정상대로 하고 있냐고요? 국민의 70%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과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태년이가 자기 스스로 보편과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이, 김태년이 전에 입으로 뭐라 했는가? 보편과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남이 하는 언어폭력은 귀에 들리고 자신이 하는 언어폭력은 모르는 겁니까? 유체이탈합부터 이러진 않습니다. 에? 보편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자네가. 언어폭력을 해놓고도 잘못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잖아요. 아이고 쪽팔려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그걸 또 둘 까고 자빠졌어요. 어이, 김태년 보시게. 독재자란 표현은 자네들이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좌파의 전유물적 단어가 아닌가.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권에서도 못 보는 희한한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건 전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이야. 코로나 독재, 백신 독재, 경제 독재, 안보 독재, 통일 독재, 경제 독재, 제대로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야당 후보가 독재자라고 표현하면 이거 안 되는가? 자기들은 수십 년 써먹어도 되고, 오세훈이가 독재자를 보고 독재자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겨? 그리고 지난 2019년 10월인가 그때 제가 사회 볼 때 오세훈 후보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을 보고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발언,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라고 연설한 바 있는데, 이게 막말 선동으로 보이는가? 당신이 중증 치매 환자야, 이런 문제가 있겠지.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말 선동으로 몰아갑니다. 아무리 선거가 진흙탕이라고 하지만 남을 탓하기 전에 누가 먼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 선동을 하는지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시라고. 국민 여러분,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가 막말입니까? 아니면 광기, 활극, 난동이라는 조폭 단어를 총동원한 김태년의 말이 막말입니까? 김태년 보시게. 그럴 시간 있으면 상대 후보 보고 쓰레기라고 망발을 한 민주당의 윤호정이 보고 보편과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라고. 아니, 아직도 문재인을 무슨 제왕으로 생각을 하나 보는데, 문재인도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모르시는가? 국민에 누가 있다고? 김태년이는 국민들에게는 광기, 활극, 난동이라는 조폭 단어를 쏟아내면서도 문재인에게는 누구도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독재라는 거야. 이왕기사 충고 하나 더 하겠네. 자네는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로 해결하려는 극우 세력의 한풀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여론조사나 민심을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은 지긋지긋하다면서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겠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말하지 않겠네. 너무 차이가 나서 안달이 난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공당의 대표대행이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간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좀 말고 나서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망발을 하라는 것이야. 문화일보가 오늘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진행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및 공약을 이슈로 꼽은 응답률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 자네도 알고 있겠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땅투기 의혹이 21.8%로 그 뒤를 이었고 전직시장 성추행 사건이 10.1%, 후보의 소속 정당은 9.3%였다는 거 잘 알 것이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네거티브, 바로 내곡동 개발 논란, 이거는 겨우 4.1%에 그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겠는가? 민주당발 네거티브 공세가 이번 선거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걸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세. 몰랐는가? 또 하나, 혹시 전직 외교관들의 몸체인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 어제 발표한 성명은 읽어보았는가? 오죽하면 전직 외교관들이 성명을 발표하겠습니까? 긴 문장이라 한 달락만 들려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전직 외교관 일동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 걸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 정부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일탈한 정책으로 자해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 뜨끔하지? 물론 김태년 자네나 문재인이나 답답할 것이야.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만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모두 다 죽쓰게 생겼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겠지 그냥.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입 달렸다고 막 내뱉은 말이 지금 모조리 표를 갉아먹는 꼴이 되지 않았는가? 답답하겠지. 그런데 장래까지 막말 대열에 가세하면 박영선이가 화낸다고. 피해 호소인에서 3명 잘라내고 조용해질만 하니까 난데없이 또 이해찬이 나와서 고춧가루 뿌려. 이해찬이 잠잠해지 임종석이 나와서 고춧가루 뿌려. 임종석이 잠잠해지게 고민재가 또다시 고춧가루 뿌려. 고민재가 또 조용해질만 하길래 정청래가 나와서 또 조용해질만 하니까 임종석이 한 방 더 놔버려. 또 조용해질만 하니까 윤호주기가 쓰레기 발언해서 난리가 났어. 그런데 차례까지 이런 망발을 쏟아내면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는가? 그런 식이니까 2030이 획 돌아선 데 이어서 자네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말해온 40대까지도 지금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는 거. 이 민심은 왜 못 읽는 것인가?
하나 더 알려주겠네. 듣고 나면 열받겠지만 듣기 싫어도 들으시게. 민심이니까 잘 들어두라고. 좌파들은 이런 거 안 알려준다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서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그동안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74.4%가 지난 23일 야권 단일화 이후 오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중 민주당 박영선 후보 지지로 옮겨간 사람은 몇 프로게? 에게 14.1%에 불과한 것이야. 74.4%가 오세훈 쪽으로 갔어. 관리 좀 하지. 김태년 보시게 이 어찌하겠는가. 이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막말을 하고 싶어도 공당의 대표대행이면 앞뒤 좀 살펴보고 어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건 좀 구분하시고 할 말과 안 할 말도 구분을 좀 해야 되고 무엇보다 당대표 대행 아닌가 쓰레기 표현을 한 윤호정이하고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 양반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고 도끼를 수시로 쓸데없이 휘두르다가는 언젠가 그 도끼의 날이 나를 향해 있을 것임을 명심하자라는 새치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비록 좌파지만 오늘 좋은 교훈을 하나 선물하겠네. 혹시 많이 들어봤지만 뜻은 잘 모를 것이야. 그래서 알려드린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당랑지부란 말이 있네. 당랑지부. 이것은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일세. 지금 이정권과 민주당은 사마귀처럼 앞발을 들고 그 엄청난 국민의 민심을 멈추려고 하는 꼴이야. 제발 분수를 좀 알면 그 입을 닫기 바라네. 새치여가 언젠날이면 참 욕을 해도 시원찮을판인데 참 뭐 저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더 오래 살았고 정치 배지는 안 들어봤지만 저도 정치부 기자하면서 당신만큼 국회 돌아가는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 더 잘 알아. 배지 달면 당신보다 정치는 내가 수십 배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충고로 들으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황칠 오메기떡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